매달 그러면 남은 돈으로 투자를 생각하겠네요? 네. 남은 돈으로 투자 생각하겠네? 완전 생각하죠. 그러면 네. 제가 사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어떻게 사야 돼요? 그냥 비싼 업비트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네. 좋죠. 저 퀴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코인을 삽니다. 네. 제가 근데 300원어치를 사려고 해요. 예를 들어. 근데 코인 한 개에 지금 가격은 3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300원어치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코인 한 개에 지금 가격이 100원이에요. 네. 그러면 나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일까? 200원. 자,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에서 샀으니까 200원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200원이 아니에요. 왜죠? 자. 수수료 때문에? 아니. 네. 자, 한 개일 때는 300원인데 그럼 몇 개 샀어요? 한 개. 한 개 샀죠? 네. 그럼 100원일 때 몇 개 샀어요? 한 개. 아니죠. 300원어치 샀다 그랬으니까. 세 개. 세 개 샀구나. 네. 그러면 4개를 샀는데 네. 600원이 들었잖아요. 네.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예요? 150원. 150원.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 같은 금액으로 사면은 비쌀 때는 조금 사. 그 다음에 쌀 때는 많이 사. 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엄청 낮아져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적립식 매수라고 그래요. 적립식 매수. 네. 적립식 매수.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라 그러면 DCA라 그래요. 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네. DCA. 그래서 요 효과가 300원으로 똑같이 사면은 평단가가 요 중간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효과를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 그래요. 네. 이해 갔죠? 네, 이해 가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사면 되냐면 네. 그냥 매달 네. 혹은 매주 네. 똑같은 금액씩 사면 돼요. 개수는요? 개수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오늘 비트코인 100원어치 사고 다음 주도 100원어치 사고 그 다음 주도 100원어치 사고 이렇게요? 오. 그럼 돼요. 그냥 이해 그러면 갔어요 끝이에요. 지금. 네. 네. 근데 이거를 나스닥에 적용해도 되고 네. S&P에 적용해도 돼요. 이게 엄청 강력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요거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말한 방법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산다라고 치면은 평단가가 이 가운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훨씬 떨어지겠네요. 네.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 동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올라가면 그냥 더 사는 거야. 네. 그쵸? 네.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평단 잡혀요. 이렇게.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네. 가격이 오를 때도 계속 사면 돼요. 왜? 가격이 오를 때 어차피 조금 사. 네. 개수가 적잖아요. 네. 똑같은 금액으로 사지만.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돼. 그쵸. 응. 떨어지면 의미가 네. 없네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수익은 못 봐. 떨어지더라도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산이어야 돼. 그럼 그런 자산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비트코인. 또 엔비디아. 나스닥. 나스닥에서요? 나스닥 지수요? 네. 나스닥, S&P, 네. 다우 요런 것들이. 그래서 리스크는 좀 덜 가져가면서 수익률도 좀 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다우나 S&P 하면 되고. 그럼 리스크를 좀 수익률 크게 해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사 모으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일 때 또 그냥 사는 거야. 저는 이제 요렇게 사기 시작해가지고 요런 데서 나오는 게 목표인 건데 근데 아나운서님은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모은다. 그냥 계속 산다. 네. 떨어지면 뭐라고 생각하고 사냐면 많이 사서 좋네? 그쵸. 라고 생각하고 산다. 근데 대신에 이런 거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게 어디다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종목 선택이 진짜 중요하다.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해도 되고 아니면 비트코인 못 믿겠다 하면 지수 추종. 나스닥으로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얼마를 모으고 싶어요? 목표가 얼마예요? 비트코인 1개. 여기 PPT 주세요. 써놨어요. 짜잔 짠. 나의 목표 비트코인 1개. 근데 사실 이 PPT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모으는 목표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은퇴 나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투자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저는 10년 단위로 물량을 빼고 싶어요. 은퇴는 언제 하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몇 살인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저는 한 60세? 아나운서를 그렇게 오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투자를 하는 기간이요.
아. 60세까지 투자를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먹고 살지 않을까. 만약에 뭐 어디 크게 다쳐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하나 모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여기 들어오기 딱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목표가 비트코인 1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60세까지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매주 꾸준하게 돈을 넣자. 그리고 이제 뭐 30에 한 번 빼고 40에 한 번 빼고 50에 한 번 빼고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좀 여행도 다니고 차도 튜닝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비트코인에 DCA로 넣으면은 네. 그러면 그래도 한 3, 4년 모으면 3, 4년? 한 5년? 네. 5년 정도 하면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어요. 에? 잠깐만요. 100만 원을 매주 100만 원? 아니, 매달 100만 원을 3, 4년만 해도 수도권에 집이 네, 한 5년? 한 5년 정도? 하면? 억인데요? 수도권에 집이? 네.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왜냐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5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맞네. 두 배만 돼도 1억 2천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수학적 계산이 네. 빠른데. 두 배보다는 아마 더 높게 될 거라 그러면 한 2억, 3억 요 정도 있으면은 수도권에 이제 대출 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도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되죠. 아니 이게 좀 쉽지 않아 솔직히. 100만 100만 원씩 이게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쉽지가 않아. 그럼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뭐 한 50만 원? 그래도 괜찮죠. 50만 원이면 몇 년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부자가 못 돼.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네. 은퇴를 한다고 치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정해야 돼. 상상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돼. 네. 안 그러면 요거를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돼.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사겠어. 아니면은 결혼 자금을 모으겠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딱 정해요 일단. 네. 그러면 일단 집을 산다고 딱 정했어. 예를 들어 안 그러면 뭐 자동차 사고 싶은 거 살래요? 아니요. 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원하는 집을 살려면 대충 얼마 있어야 돼요? 한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대충 수도권 집이요. 네, 수도권 집. 네. 그러면 대출 껴가지고 한 2억 정도만 모으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2억 정도라고 치면 네. 그럼 몇 년 안에 집을 사겠어? 이게 정해져야 돼요. 전 한 15년? 15년 안에 충분히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고민 해결! 아니 내 말은 예를 들어 네. 이제 2억 정도를 모은다고 쳐요. 네. 2년 안에 모으려면 수익률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네. 투자했을 때 수익률 기대치, 장투로 했을 때 수익률 기대치, DCA를 모았을 때 수익률 기대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스닥이든 뭐든 DCA 이거 시뮬레이터 돌리면 바로 나와요. 네. 그럼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50만 원씩 넣었는데 2년 네. 안에 2억이 안 돼.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모아야죠. 맞아요. 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아끼거나 네. 더 아끼거나 안 그러면 부업을 하거나 네. 안 그러면 뭐 방송 출연, 고정 출연 하나 더 나간다거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걸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30만 원 이번에 넣었는데 이게 어디야? 이거라도 넣은 나 칭찬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전데요? 저는 그 회사 다닐 때에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정을 거꾸로 세워놔. 왜 일정 마감이 있잖아요. 네. 일정 마감이 욕되니까 네. 이전에는 최종본을 검토 받아야 되고 네. 그럼 최종본을 이때 검토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며칠 전에는 뭘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가 뭐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돈 모으는 거 마찬가지야.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뭘 사겠어를 딱 미리 정해놓고 네. 거꾸로 생각. 거꾸로. 그럼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며 네. 그러면 지금 돈이 부족하네? 네. 그러면 내가 부업을 하거나 네. 아나운서님은 이제 다른 데 출연을 한다거나 네. 추가로 안 그러면 행사를 이제 많이 한다. 한다거나 그게 힘들다. 네. 그러면 목표를 바꾸고 네. 최종 목표를 좀 2년이 아니고 3년 만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 목표 달성하기가 수월하다 이거예요. 저는 15년 안에 직장까지 차 타고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집 하나 사는 게 제 목표예요. 15년 안에?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괜찮지 않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너무 널널한 거야. 좀 본인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돈을 한번 모아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스트레스 받을까봐. 근데 너무 웃겨요. 좀 타이트하게. 제가 진짜 처음에 돈 모을 때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네. 저도 회사 다녔는데 혼자 나와서 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돈이 안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래도 돈 못 모아, 저래도 돈 못 모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투자하자.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달성하려면 네. 주식을 하면 그 목표 수익률 달성을 못 하겠는 거야. 네.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한 거였거든요. 진짜 최고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아, 왜냐면 저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음. 제가 대학생 인턴 할 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8시 출근, 7시 퇴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월급을 120을 받았어요. 너무 그렇다. 근데 대학생 인턴 그렇게 주던데요? 아, 그래요? 네. 좀 양아치네. 좀. 노동 착취 당하긴 했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는 약간 꿈이 크질 못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이제 경제방송도 하고 하니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오늘 이 방법을 쓰면 15년 안에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투자에 되게 좀 접하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맨날 미장도 봐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있고. 네. 네, 이러니까 이제 한번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보는 게 어떨까. 아, 좋은 것 같아요. 머리에 화살이 관통한 느낌? 뭔지 아세요? 띵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어딜 가도 사실 이 종목 좋아요, 저거 좋아요라고 맞아. 하지 이런 전반적인 투자라던가 이렇게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뭐 누구 기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거를 먼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방금 생각든 게 15년 안에 수도권에 집 사기를 만약에 제가 해내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목표를 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세워가고 또 그리고 좀 15년에서 한 12년 정도로 단축시키면 뭔가 더 약간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삶의 원동력이. 15년에 그 집 사는 건 좀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15년 뒤에 집값 많이 오를까봐요. 아, 그러니까 10년마다 2배씩 뛰어요. 아, 그니까요. 그럼 집값은. 그래서 제가 15년 보는 거예요. 수도권 집 너무 비싸요. 네, 10년마다 2배씩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2배 이상씩은 벌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만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나스닥도 그렇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10년으로 따지면은 훨씬 네. 더 수익률이 높아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네. 아시겠죠? 네. 고민을 지금 해보셔라. 어떤 고민을 해본다? 첫 번째는 뭐다? 목표를 세워본다. 네. 목표를 세워보고, 목표를 세워보고. 네. 네. 그냥 구체적으로 세울수록 좋아요. 뭐냐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가격도 살펴보고, 네. 그 아파트 가격 대비 내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 볼 수 있고,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네. 세워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목표를 언제까지, 그 집 언제 산다, 라고 딱 정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0년이면 2배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그래요. 네, 10년에 2배. 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뭐 5억이면 10년 뒤면 10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10년 뒤에 10억을 모은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